감정 평가사의 시작과 마무리를 How Pass 2024년 감정평가사 합격 전략 설명회 작전명 강사령. 반갑습니다. 자, 2024년 고품격 예능 전문 감정평가사 합격 전략 설명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하우패스에서 부동산학 원론을 강의하는 이종호예요. 반갑습니다. 올해 새로 데뷔하신 학원론의 이종호 쌤 모셨고요. 올해 새로 왔습니다. 저는 신바람나게 공부하는 감정평가 관계법규 가르치는 권위관계법규 이상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상곤쌤, 올해 2023년 기준으로요. 네. 우리 감정평가사 1차 원서 접수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지 많이 늘었더라고요. 장난 아닙니다, 이번에. 6,484명이라는 작년 대비 무려 43%. 43% 상승입니다. 일단 우리 한번 추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우리 추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14년도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가장 낮았을 때가 2016년도에 1,388명이었단 말이죠. 1,400명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저때 힘들었어요. 밥벌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추세가 좀 반전이 됐던 게 2021년도부터 예, 4,000명, 그러다가 2022년도에 4,500명 그러다가 빵 터졌죠. 그렇죠. 올해가 이제 6,484명인 거죠. 6,500여 명이 이렇게. 그래 저도 그래서 좀 살만해졌어요. 여유가 있어 보여요. 옷도 좀 옷을 좀 사는 것 같아. 익스펜시브하고. 자, 그럼 이렇게 감정평가사 시험이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응시자 수가 늘었으니까 합격률도 많이 늘었겠네요. 1차 그렇죠. 1,773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6,484명 중에서. 그러면 일단 응시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합격률이 한 32% 정도. 32% 32% 정도. 근데 이 분들이 또 2차 시험을 봐가지고 우리가 200명 첫 합격을 하니까 그렇죠. 따져보면 얼추 최종 합격은 10% 정도. 그러니까 1차 합격생이 많으면 좀 전체 합격률은 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2차 동차 합격률도 떨어지고 좀 적으면 한 20%대까지. 그렇죠. 갈 수도 있는 10%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한다. 전체 합격률은.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 감정평가사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1차는 30%가량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우리가 10%가량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거니까 노력 여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합격생에서 좀 제가 재밌는 통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일단은 10대 합격자가 있다 없다. 네. 있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우리 10대 합격자,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19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10대 합격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오. 10대 합격자가 한 또 명.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미성년자인데 평가사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감정평가사법에 의하면 개정돼서 미성년자도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거부당하겠지만 성년 되고 나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405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40대, 50대 수험생들 나도 지금 공부를 해서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40, 50대 분들도 요즘 많습니다. 40대가 204명. 꽤 많네요. 40대가 204명. 예. 50대는? 50대는 100여 명, 101명. 우리 친구들도 많이 왔군요. 근데 40, 50대 분들도요, 이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게 됐기 때문에 뭔가 좀 럭셔리한 뭔가 필요했던 거, 나만의 빅이 맞습니다.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했던 거 그러다 같아요. 보니까 이제 평가사 시장에 들어오셔서 따실 수 있는데, 이 평가사는 연령대가 붙고 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없죠. 의미 없죠. 그렇죠. 그냥 뭐 나만의 무기가 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좀 반성하셔야 될 게 60대 1차 합격생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14명이나 있네요. 14명 있어요, 14명이. 60대 합격생이 1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내가 나이가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60대 합격생이 있다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즘에 평가사 시험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는 상종가를 치는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거의.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첫 번째, 요즘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너무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수출도 쓸 돈이 감소되고, 없어요. 맞아요. 반도체도 안 팔려요. 안 팔리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도 오르고 맞아. 뭐 금리도 오르고 그렇죠. 이자 부담도 많아지고 결국 월급이 주는 거죠. 그렇죠.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그렇죠. 일단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 너무 불투명하다라는 게 첫 정말 그래서 예. 준비를 하고자 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이유는 아주 철밥그릇이라고 우리가 인정했었던 공무원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과 연금 제도의 개편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뭐다 안 좋아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상권쌤이랑 저 같은 경우는 노량진에서 강의를 했었고 저는 지금 현재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한가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 줄었어. 많이 줄었다. 그들이 공부를 안 하냐? 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평가사 쪽으로 이제 넘어오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MZ 세대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 시장에 들어가서 이제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 한 1년, 2년 이렇게 하다가 안 맞는 거예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원인이 이제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급여가 너무 낮다. 맞아. 쟤네보다 공부 못했는데 근데 그걸 네. 버틸 수 있는 원인이 연금이었는데. 연금 그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반토막, 뭐 이제는 개혁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사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제 응시자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 집 앞에 가면요 그 일요일 밤에 이렇게 45인승 버스가 2대가 와요. 보면 잠실에 LH, 진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부를 출퇴근하는 거야? 주말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밤에 이제 고부 버스를 타고 진주 내려갔다가 본사들이 다 진주에 있잖아요. 공공기관이 지방이 지원되면서 그래서 힘들게 공부해서 이제 서울에 아니면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싶은데 공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본사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주말 부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방으로 좀 내려가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그런 모든 것 같아요. 것들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게 감정평가사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거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늘고 앞으로도 저는 그래요. 우리 2024년도 시험에 35회 때 시험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10,000명 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감정평가사 시험이 전국 이제 성인 수험가에서 랭킹, 이제 응시자 수 4위. 랭킹이 무려 4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3위, 2위도 제낄 것 같다. 여러분들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얼른 오셔서 공부에 참여하셔가지고 빨리 작품 따셔야지만이 업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이게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그죠? 응시자 수가 많아지고 합격생이 정해져 있다면 합격 인원이 정해져 있다면 그쵸. 난이도가 높아지면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네. 강사력과 네. 감정평가사 전문 학원 빠른 합격 기준의 기준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요, 과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되고, 감정평가사 시험의 준비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설명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그 어중이 떠중이 학원들에 대한 부분 허겁지겁 2부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어떻게? 감평사 시험의 올타임 레더 하우패스